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이고 오랜 시간 동안 주부로만 살다가 지금은 꽃집을 운영하며 딸과 둘이 사는 여성입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허풍 떠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결혼하게 된 인간이 제가 딱 싫어하는 집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악몽조차 그렇게 심할 정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결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최악은 아니었답니다.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불행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정말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벌써 억만금도 없었고 어린 딸도 있어서 선뜻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우선 시어머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혼하면 시어머니와도 다시 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그도 그렇게 됐던 건 제가 부모님이 계셔야 하는 사랑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사정을 잘 아시기에 당신께서 기꺼이 제 엄마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요.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놓고 싶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제가 보살피지 않으면 그것도 걱정이었죠. 어쨌든 제 결혼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뜻밖의 시어머님이 먼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결정이 쉬울 것이 아니었을 텐데도 제가 시어머님 덕분에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많아요. 때때로 엄마가 저를 임신한 후 몸이 급격히 나빠져 쟤를 낳고 1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아빠는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엄마를 따라가셨어요. 상황에 따라 조금 더욱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약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버전입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나 없을 때는 둘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잖아요. 올케도 건강하고 막내도 지와 와이프랑 잘 지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 언니, 나도 민정이 제가 재수가 없는 앤 것 같아. 생긴 것도 애 같지 않고 음침하게 생겨서는. 그런데 쟤 어쩌지? 누군가 데려가서 키워야 할 텐데.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섰다가는 나나노 고모라는 이유를 된장으로 쓰잖아. 우리는 여기 없는 사람처럼 있다가 가자. 오빠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출가 외인이라 안 된다. 고해, 남편이든 시댁이든 팔면 되지. 됐어, 언니. 참, 이상하게도 어릴 때의 기억이 거의 없는데 고모들이 아빠의 장례식 때 저를 보며 한 말은 또렷이 기억이 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아빠가 떠나셔서 온 세상이 제게 무서웠었는데 그런 저를 보듬어주는 어른이 없었어요. 결국 큰아빠와 작은아빠의 집을 오가며 살았어요. 삼촌들과 식구들은 고모들처럼 크게 나쁘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주눅이 들었던지 눈치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고등학교 살펴보겠다. 이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결국 혼자 살게 되었죠.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편하고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이 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고 또 외롭지 않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언제나 외로웠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더 외로울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제 손으로 돈을 벌며 고아나 다름없이 혼자만의 생활을 3년 정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같은 직장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했고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고 어른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지 못해 아쉬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릴 적에 여동생처럼 취급해 주었고 나를 특별히 챙겨 주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내게 질투를 품게 되면서 남편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더니 갑자기 커다란 압박을 가해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솔직히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회사 동료들의 명백한 괴롭힘을 견뎌내야 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저의 어린 나이 덕분에 빨리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사귀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괴롭힘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어 하루하루가 꿈같이 행복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에게 가능한 한 가족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건 내 이야기를 들은 후 남편의 생각을 바꾸게 하게 됐어요.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던 이유였어요. 하지만 반면에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와 집 이야기를 자주 나눠주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 집이 꽤 잘 살았었어요. 1년에 2번은 해외여행도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진짜 부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이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전형적인 현모양인데 요즘에는 민정이를 만난다고 하니까 집에 데려오라고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말인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집에 갈래요? 글쎄요. 왜요? 싫어.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잖아. 나도 너희 부모님을 뵙고 싶은데 그리고 보니 너는 왜 너희 집 얘기를 안 해? 저는 연애 2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모두 계시지 않고 고아나 다름없다는 말을 남편에게 했어요. 그전에는 요리조리 잘 피해 넘겼는데 아예 대놓고 묻는 남편 앞에서는 더는 무리였어요. 게다가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가족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고 마침내 제 얘기를 마치고 남편 눈치를 보는데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혹시 내 얘기 듣고 부담스러워서 그래? 잠깐만, 나 좀 생각할 시간 좀 줘. 아니야, 여기 잠깐 있을래? 나 회사에 뭘 가져왔는지 봤나 보세요. 그거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알겠지요. 남편은 그렇게 급하게 나를 두고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남편이 그렇게 놀라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솔직히 덤덤해 보이려 했지만 비참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바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1시간이 지나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얼마나 뛰었는지 숨을 몰아쉬어 새빨간 장미꽃 다발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민정아,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 결혼하자 나네. 남편 하고 싶어요 오빠. 왜 그런 말을 나한테 안 해줘서 이렇게 놀랐어? 나는 그런 걸 몰랐어. 내 이야기만 계속 했거든. 그러다가 혼자서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 미안해. 근데 이젠 너 아니야. 지금부터 넌 내 가족이니까.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내 앞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무조건 반지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를 돌면서 사려고 했답니다. 보통 반지는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사야 하는데 남편은 급해서 직원에게 설명하고 구입한 DP 했다고 해요. 손가락에 약간 헐겁기는 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1시간 동안 그러한 남편에게 도망쳐버린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다니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반드시 남편을 잘 대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집에 초대를 받아 남편 집에 갔는데
이미 남편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어머니이자 내 시어머니는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많이 얘기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냥요. 민정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아니라는 말도 빨리 그만해야겠어요. 그래야 서로 빨리 친해질 거예요. 애둘째 엄마라서 그래. 이 정도는 서머나야 해.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결혼하다가 헤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맛집 민정아, 오빠 맛있는 음식집을 찾았어. 난 좀 싫다. 난 엄마랑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야. 어머님,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걸 보면서 넌 알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부터 민정이 편할 거니까. 넌 빠지고 나는 딸을 갖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요. 엄마야, 딸이 아닌 며느리야. 요즘에는 딸 같은 며느리를 찾는 시어머니가 많대. 엄마도 그래. 민정이 부담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내가 널 기다려서 너를 기쁘게 하려고 한 거야. 민정아, 배고프지?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해서 좋은 요리를 해냈어. 많이 먹어.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나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상이 내 앞에 펼쳐졌어. 어머니가 혼자 이런 대접을 준비하셨다니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너무 힘들었다고? 아까 말했잖아. 나는 신이 났다고. 나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요즘은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서 요리를 할 일이 없었어. 근데 그게 그랬지. 다시 요리를 해보니 음식이 너무 많이 됐네요. 내가 좋아하는 떡갈비는 왜 없을까? 잡채, 갈비찜, 월남쌈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건 왜 안 만들었지? 그래. 그것만 안 한 거구나. 너는 보통 잘 먹고 다니잖아. 오늘은 우리 예비 며느리 날이니까 내가 민정이지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놨어. 가지고 가도 될 거니까. 싸줄게. 혼자 살면서 먹는 거에 신경 써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당분간은 집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제가 집밥을 먹을 일이 그리 많진 않아서요. 앞으로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거야. 아이쿠, 삐쩍 마른 거 보라고. 앞으로 잘 배워서 먹일 테니까 앞으로 옷은 여유 있는 사이즈로 사사라. 엄마 난 싫어.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우리 가족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통해 함께 사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추구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결혼을 했고 싶었지만 결국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동안 돈을 모아왔지만 1,000만 원밖에 없었던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기는 했지만 걱정이 많았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밖에서 둘만의 점심을 먹자고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일은 우리 민정이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그때 작은 음식은 모두 먹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모두 다 먹었어요. 어머나, 그랬군요. 그렇다면 왜 말을 안 했어요? 다 먹었다고 하면 다시 사주겠다고 했던데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상 제게 너무 예의 바르게 하는 것도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더 겸손하게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만 드릴게요. 이쪽으로 올라 계세요.
제게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가 부풀어 있는데 편지는 아니고 돈이 들어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참고받지 못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만 쳐다봤어요. 그만 농담하고 여기 좀 보세요. 어머니, 이건 돈이 아니에요. 그래, 돈이 맞아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을 당신에게 줘야 할 것 같다고 느꼈어서요. 왜요? 내 친구에게도 말입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너도 이것저것 하게 될 거야? 많은 일은 아니지만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우리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난 뭐든 잘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민이가 그런 식으로 너를 대해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장가 보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 막혔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봉투에는 당신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돈 2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정아, 근데 말이야, 이건 청민이한테 비밀로 하자. 원래 남자들이 좋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결혼하고 살면 치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내 아들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내가 모은 걸로 하자. 그래도 이 많은 돈을 제가 어떻게 만약 민정이 너네 엄마가 계셨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주셨을 거야. 내가 그 돈을 잘 받아야 나의 마음이 편했어. 나는 너에게 점수를 따려고 엄청 노력 중이야. 어머니는 이미 점수 다 따가서 더 드릴 점수가 없어요. 그래, 그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 돈으로 예쁜 것을 많이 살 거야. 원래 신혼은 그런 즐거움인데 너를 시집 오게 되어 많이 웃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난 것이 제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꿈같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참석한 가족들은 많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임신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겹경사가 따로 없었어요. 누군가는 신혼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애가 생겼다며 나를 비난하려 했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저는 임신 사실을 너무나도 기뻤어요. 시어머니나 남편도 생각지 못한 새 생명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남편은 제게 태교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 푼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동안 일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제와 아이가 더 중요하다며 돈을 자기가 벌 것이고 집에서 쉬라고 설득했어요. 오빠, 그래도 둘이서 벌면 더 나지 않아? 제가 혼자인데 너는 둘이잖아. 그러니까 너와 우리 아이가 같이 고생해야 하는데 나는 싫어. 내가 우리 식구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난 의뢰해도 능력 있다고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어. 알지? 그래도 알았으면 그렇게 해. 내가 돈 걱정은 평생 안 해도 괜찮다고요. 남편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것이 허풍이 아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케팅 기획과 영업을 하던 남편은 평판이 좋아서 보너스나 선물을 많이 가져오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시어머니도 잘한 일이라며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어느 날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제 친정 엄마로 대해주시던데 그때야 제가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안민정의 산모친정이에요. 얘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제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손주 잘 부탁해요. 어머님은 너무 좋으셔야겠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니까요. 사모님도 어머님도 출산일까지 화이팅 하세요. 저는 그렇게 늘 시어머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하도 붙어 다니자 진짜 아들이 남편이 장난처럼 질투를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내가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누구 엄마야? 왜 최근에 나를 왜 이렇게 나쁘게 대해? 어떤 나쁜 일을 했나? 그냥 민정이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더 걱정되는 거지. 넌 남편으로서 그런 태도를 보여줄 자격이 있는가? 나도 어찌하여 그래? 요즘은 엄마가 거의 장모님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남자친구라고 불러줘도 될까? 정말 너무한다. 내가 결혼했지, 엄마가 결혼했다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밥이나 먹어. 냄새를 맡으려 들지 말고 민정이 힘들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시고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살림을 맡아서 하셨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면 그럼 그렇게 허전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자주 시어머니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뭐, 함께 하자고요. 됐다. 내가 너 임신해서 매일 오긴 하지만 신혼인데 너희들끼리 즐겨야지. 어머니, 저희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면서 못 즐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계시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싫다. 이건 내 최대 마지노선이야. 아, 제가 애기 봐달라고 할까봐 그러시는구나. 안 그럴 건데, 왜 안 그래? 애 봐달라고 해야지. 그런 거라면 난 언제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같이 사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하자. 지금과 같이 매일 보기는 좋겠지만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시며 우리 집에 오시면서 마침내 나의 임신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 몸은 힘들기는 했지만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 건강한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가 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임신과 출산만큼 어려운 것이 육아였는데 하지만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에 맞춰 살아가야 했죠.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제 자신을 배려할 기회를 잃은 적도 있어서 남편은 점점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실증이 느껴진 듯한 태도가 변했어요. 그래도 제 상황은 다르니까 딸이 자라는 동안 참고 넘겨왔는데 남편은 점점 집으로부터 멀어지며 급기야 일을 핑계로 평일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접대를 핑계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것을 계속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한 번쯤은 골프를 핑계로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오빠, 이번 주에도 접대 골프 가서 자고 와? 왜 그러지? 외박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그러지. 벌써 몇 번이나 주말마다 외박을 갔는데 나는 이제 놀러 가는 것도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일만 하는 거냐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도록. 그런 발언을 하면 내가 편하게 산다고 아무렇지 않아. 싸우자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이미 우리는 은채 시절을 지났잖아. 한창 예뻤을 때 남들처럼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어줘야 하지 않겠어? 나는 우리 딸이 불쌍해서 그런 거야. 발자취 편한 이야기 하네. 그게 은채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관리 좀 하든가. 넌 그 몸부림이라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난 애가 있으니까 망가지는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아.
왜 이렇게 말해서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내가 관리할 시간은 어디 있어? 왜 없을까? 만들면 분명 있을 텐데. 요즘에는 아이를 낳고 엄마처럼 보이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다 핑계일 뿐이야. 사람들은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야, 아이를 키우는데 체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말하지 말아줘. 굶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든 하거나 말거나 어쩌면든 바가지 긁어야 하면 살도 빼고 해야겠지. 이해했어. 그 전에 날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완전히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에 모든 존경심이 사라졌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아이를 키우느라 그런 건데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이 나에게 다른 여자처럼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상해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의 말 때문일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파괴된 것 같아요. 비록 같았지만 그래서 무작정 밥도 먹지 않고 살을 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 애를 쓰시는데 정말 곤욕도 그런 곤욕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이따 먹을게요. 너 혹시 다이어트 하냐? 아까 주방에 보니 못 보던 약이 있던데. 사실 요즘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좀 관리를 해볼까 해요. 뭐, 내가 찍은 뭘 줘 지금이 딱 보기 좋군. 아니에요. 오빠도 요즘 저 살쪘다고 살 빼라고 하는 거려. 그 자식이 그래 하여간 내 속으로 나왔지만 그럴 때는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너 그래서 요즘 그렇게 우울한 거야? 네, 오빠가 요즘 저한테 눈길도 안 쓰여. 그러나 내 몸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밤에 나가서 운동장에서라도 달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달려다니는 것도 운동이니까 따로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식에게 말을 해서 끝내버리고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잠깐 후에 깨어나서 엄마를 찾은 것 같아 먹을 때 먹어야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셔서 크게 밥숟가락으로 음식을 내밀었지만 차마 그것을 먹을 수 없었어요. 결국 거식증에 걸렸고 몸이 망가지면서 기분 조절도 안 되고 살아가면서 처음 겪는 경험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몰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전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난처하게 지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쁜 건 남편이었는데 난 그저 재탄만 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서 큰 호통을 쳤고 그러자 남편은 왜 부부 문제까지 엄마가 간섭하냐며 더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 부부 사이에는 더 악화되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냥 좋게 넘기려 했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우리 엄마랑 거리도 내고 엄마지? 너네 엄마냐?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좌우지간 요즘 같아서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뭐, 지금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거야? 그래, 후회해. 그럼 뭐가 달라질 거야? 짜증나,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혹시 바람 때문일까 뭐라도 해줄까 맞아. 말을 잘했다. 너 애를 핑계로 이렇게 망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 피워도 할 말이 없어. 결혼한 부부도 서로를 잘 보이려면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고. 왜 나한테만 그런 거야? 애는 나 혼자 낳았는데. 그러면 오빠는 평일에는 약을 맞으러 가고 주말에는 외박을 하고 애를 한 번도 안 봐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관리하라고 하는 거야. 밖에서 돈을 벌고 있잖아. 넌 집에서 가사를 하고 애를 키우고 각자의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꼬우면 너도 이렇게 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는 내게 딸린 유부녀예요. 고졸이고 경력이 단절된 저는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빠진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바보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었어요. 그저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했었죠. 그런데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듯이 시어머니가 밖에서 쓰러졌다는 동네 이웃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애를 안고 바로 뛰어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괜찮으세요? 놀랄 일도 아닌데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더니 무슨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가 심장약을 복용 중이시다고 하셨는데 그 약은 무엇인가요? 그냥 영양제일 뿐인가요? 많이 놀랐나 봐요. 에휴, 그 옆에 있는 저는 왜 전화를 너한테 걸었나 싶어서요. 괜찮다고 하셔서 이만 가기로 해요. 가는데 어디로 가나요? 그러는 중에 또 쓰러지시면 저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으신 건가요? 정말 요즘 오빠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다는 건 사실이에요. 걱정이 100%였는데 그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아마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마음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남편과 사이가 계속해서요. 나는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남편과 계속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너도 내게 말 안 해주잖아. 항상 혼자서 울적거리다 보니 나 또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어머니의 건강 문제인데 나에게는 내 건강보다 당신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여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빠는 제가 계속해서 망가져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를 방치하고 제게만 신경을 쓸 수는 없어요.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내가 당장이라도 뭐라고 하고 싶다면 지난번처럼 지가 더 방방될까 봐 말을 못하겠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쓰러지신 것 처음 아니시죠?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원래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관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연세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부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난 아리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입원하세요. 제가 옆에서 간병할게요. 간병은 무슨, 놓은 채랑 병원에 있으려고 그래서 안 돼. 병원이 애한테는 더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럼 그때 이참에 저랑 같이 살아요. 전부터 그러자고 했잖아요. 병원이든 우리 집이든 어머님이랑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떼를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른 누굴 때려야 했던 적을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니에게만 그랬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은 아니야 하셔서 집에 들어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 단도리도 하실 생각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자고 해서 그제야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천국 마마를 얻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님이 앓고 계신 병명을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게 생겼다며 툴툴거리셨지만 속으로는 싫지 않은 눈치를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 문제와 별개로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예전 우울감은 사라지고 다시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권유로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라는 대로 관리를 하면 남편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운동하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살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의 살이 빠져서 그런지, 아니면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실 때까지 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제가 잘 해낸다면 시어머니도 건강을 되찾고 남편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화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주요 사업에 몰입하여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녀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지방 공장에 기숙사가 딸려 있어서 거기에 머무르면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집에 오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전보다는 서로 사이가 좋아졌지만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아서 그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그러나 예전의 나쁜 기억 때문인지 남편에게 되도록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으로 채워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보름 만에 집에 온 남편이 한동안 익산 공장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랑 공장이랑 왕복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자주 공장에 계시는데 완전히 가버리면 집에 언제 와줄 건지 바쁘다는 핑계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그래도 집에 어머님과 은채도 있으니까. 내가 뭐 영영가냐. 제품 출시되면 놀라울 거예요. 제품 만들어지는 것과 마케팅을 함께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야, 무슨 회사가 사람을 쉬지도 못하게 해. 가정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인데 하필 지금 이러면 어떡해. 엄마 생신인 줄 몰랐었는데 어쩌지. 다음 주는 못 올 것 같은데. 뭐, 무슨 아들이 그래. 어머니 서운하시게.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말씀하셔서 정말 미안해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이런 회사가 어디예요? 힘든 시기에 고민하지 말고 이해해 주렴. 그런데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심장 걱정이라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 그래도 자기가 있어서 우리는 다행이에요. 엄마를 좀 더 잘 부탁해. 그런 걱정 말고 오빠도 잘 부탁해. 너무 회사에만 매몰되지 말고 가족에도 신경을 써줘. 알겠어. 노력할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짐을 싸서 집을 떠난 상태야. 시어머니는 조금 서운해 보였지만 회사가 정신없어서 그런다고 했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시어머니를 챙기기로 했어요. 사우나에서 쉬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생일상도 푸짐하게 차렸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도 사드렸어요. 무슨 선물을 백화점에 가서 사니 돈이 아깝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럴 때 백화점을 방문하는 것은 무언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설마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나를 눈치 본다는 것은 아니겠죠?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봐. 그냥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지. 내가 원하면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달라는 말일 뿐이야. 넌 맨날 지하상가에서만 옷을 사 입는다고 할 테지만 저도 뭐 집에만 있는데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빠도 없는데 우리가 비싸고 좋은 것을 쇼핑하는 건 아들이 사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온 김에 우리 것도 조금 사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데 그럼 은채로 살까요? 은채 것은 내가 사줄게. 내 것도 내가 사줄게.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이르셨고 제가 무엇을 하든 한결같이 돈으로 제 옷과 내 것을 따로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가서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서 잠에 들었지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와는 정말 좋지만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나는 머릿속이 무겁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 좋은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외식도 한다. 그러나 제 남편은 항상 바빠서 그러고 싶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있으니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군요.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그냥 간직해 두었는데 어느 날 남편은 말도 없이 집에 온 뒤 오랜만에 친구와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며 멋을 부리고 나갔다. 황당했습니다. 바빠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막연한 이유로 뒤로치고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파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는 내 핸드폰인 줄 알고 소파로 갔는데 소파에서 울리고 있는 건 내 핸드폰이 아니라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나만의 솜사탕이라고 표시된 발신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보기에도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ES339 대신에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받았어요. 그러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오빠 집에 갔다고 해요. 미안해요. 오늘 급하게 집에 가야 해서 놀아주지도 못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오빠, 왜 말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음이 떨어진 느낌이었나 봐요. 너무 충격 먹었나 봐요. 입이 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여자는 아직도 삐졌다고 해요. 미안해요. 대신 내가 내려가면 10배로 잘해줄게. 그럼 그만 삐치고 재미있게 놀러와. 알겠지? 사랑해 하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든지 솜사탕의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핸드폰을 두고 간 걸 남편이 허겁지겁 집 안에 들어왔고 제 손에 자기 핸드폰이 있자 정색을 하는 걸 봤죠. 뭐야, 내 핸드폰을 왜 내가 갖고 있어? 핸드폰을 올려 찾아보니까 근데 오빠 거더라. 난 또 일이었죠. 그리고 남의 핸드폰을 손대지 마라.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이내 제가 한 거짓말에 안도한 듯 그렇게 집을 다시 나갔어요. 제가 내 핸드폰에서 무얼 봤는지 짐작도 못하고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전 남편의 카톡을 보고 알았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남편은 지 솜사탕이라. 제주도 여행을 가느라 자기 엄마 생신도 모른 척했고 대화 내용이나 그 여자의 말투로 봐선 둘이 상당히 깊은 사이 같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어도 그렇게까지 나쁜 새끼는 아니라고 믿었는데 눈이 뒤집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날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터뜨릴 수 없었는데요.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모으자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 조금 전 솜사탕이 전화한 기록을 지워뒀는데 남편은 통화 목록이 지워진 줄도 모르고 안심한 거죠. 저는 피가 펄펄 끓은 채로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놈이 자기 부인을 두고 바람 피우는 놈으로 생각했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사랑도 애정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그날 이후 저 또한 달라졌어요.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남편의 핸드폰을 여러 카톡이나 사진 같은 증거들을 모았는데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의 핸드폰 속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증거들을 모으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고 노트북에 있는 남편의 외도 관련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그 여자랑 끝났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나에게 받은 만큼 돌려준 기분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우연히 베란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솜사탕이라는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보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제 남편은 그렇게 치밀한 인간이 아니어서 핸드폰에 그 흔한 잠금 장치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 말은 안 들어도 그 여자 말은 잘 듣는 남편이었네요.
무튼 그날 이후로 더는 남편 핸드폰에서 증거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도 어째서인지 점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저도 한계가 왔어요. 하지만 역시나 딸과 시어머니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리네요.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아시면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많이 힘들어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저 또한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당장 먹고 살 생각조차 들지 않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시 취직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었죠. 이혼도 계획을 세우며 해야 한다고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꿈지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변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이렇게 물으셨어요. 민정아, 너 요즘 무슨 고민이 있니? 요즘 얼굴도 통좋지 않고 바쁜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혼자 가슴에 품지 말고 말해봐. 요즘 도대체 밥을 안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참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안 왔거든요. 그러자 더는 제가 입을 열 것 같지 않았는지 시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정말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이 계신데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도 집에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남편은 새벽 2시에 술이 떡이 되어 집에 왔고 신발도 벗지 못해 엉금엉금 개처럼 기어 거실에 나자빠졌어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마셨어. 오늘은 오겠다고 하지도 않았잖아.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남편인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서방할 길을 아주 잘 알아. 조용하게 해. 어머니도 주무시고 은채도 잠들었어. 조용히 해. 이제 내게 명령했다고 해? 왜 너도 이제 나랑 그만 살고 싶다고 하지 뭐? 너 솔직히 말하면 다 알고 있잖아. 뭘 안다는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그렇게 둔한 사람 아니야. 언제부터 알았어? 왜 알면서도 은큼하게 말을 안 해? 무슨 음흉한 계획이야? 나한테 물어봐. 왜 그렇게 당당한데 지금 이러는 건데 바람 피우는 건 자랑이냐? 알고 있잖아. 근데 바람이 아니야. 나 그 여자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지질질하게 얘기하지 마. 네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을게.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몰랐지만 이젠 그 여자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냐? 뭐겠냐? 이혼하자는 거지? 근데 우리 엄마 알면 또 나 자빠질 테니까 일단은 별거하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하자. 이건 자식이 할 소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심장병, 그거 고질병이야. 못 고친다고. 그럼 어째 준비를 해야지.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좀 있을 거야? 그거 받으면 이혼하고 내가 은채 양육비는 줄 거야. 미안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이미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솜사탕한테 있는 걸 어떡하겠어? 너나 나나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너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시점에서 내 생각도 고려해 주는 게 맞아. 그럼 생각해 주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낳고 망가질 일이 있는 거면 나 말고 누구를 만나는 게 낫겠어? 갑갑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눈빛 좋은 남자 한 명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도 되지 않는 거짓말은 그만하고 싶어. 우선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준비해. 정말 준비해야 해. 참 뻔뻔하구나. 솜사탕.
내가 지금 날 솜사탕으로 살려는 건가? 미쳤나 봐. 애가 딸린 유부남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솜사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가 사라지게 해줘. 내가 다 참아도 내 여자를 건드리는 건 참지 않아. 양육비 받고 싶으면 너도 행동 조심해.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는 짐을 싸서 내일 집을 나간다. 이 집은 우리 엄마가 해주신 집이니까 일단 내가 살고 우리 엄마가 죽으면 3분의 1은 내가 줄게.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어머니께서 모두 들으신 건지 방문이 벌컥 열리고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님께서 남편의 멱살을 잡으셨는데요. 저는 여지만 남편이 술이 확 깰 정도로 많이 놀란 얼굴이었어요. 야, 미친 놈아. 뭐가 어쩌고 어쩌고 솜사탕. 에이, 엄마 다 듣고 있었어. 이거 놔. 뭔데, 너 이놈아.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그 여자도 정리해. 너, 민정이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자식 볼 모습이 부끄럽지 않니? 제발 제정신 좀 차려. 나 말짱해.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아.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랑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엄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어? 엄마는 자식을 생각해야지. 너 몇 살이야? 결혼하고 애 낳으면 철들고 어른이 되지. 넌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마도 나가 널 잘못 길렀나 봐. 차라리 이러지 말고 놔둬.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밀쳤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바닥에 넘어가셨고 오열하며 가슴을 쳤어요. 그 자리에서 말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뒤를 넘어갈 듯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결국엔 실신까지 하셨고 저는 다급히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정작 아들인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저에게 계속 이혼 타령만 했습니다.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사실 그 솜사탕이랑 정리한다고 해도 저는 더는 남편과 살 마음 따윈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다행인지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참고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나 저도 참고 있는데 이렇게 사단을 만들다니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평생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더니 그 시끄럽던 입이 딱 다물어지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 남편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어요. 말은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 여자와 함께 사귀거나 살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인 그놈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시어머님이 곤경에 처해져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저는 시어머님의 상태가 악화할까 두려워하여 이리저리 망설였어요.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 입는다면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이혼한다면 그러한 훌륭한 시어머님조차도 남의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은 누구를 걱정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어요. 머리론 나도 나를 싫어할 때도 있지만 시어머니로서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셨기 때문에요. 시어머님이 잘못했을 때 그것은 이혼보다 더 힘든 고통일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시라도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도통 알아주지 않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나를 보려 하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당신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집 식구들은 왜 나의 속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요? 그래도 아들이 없는 집에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며느리로서도 아들의 동생으로 생각한다고요. 딸의 집에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민정아, 내가 생각해본 결과 너는 이혼하지 않았으면 그 인간이 그렇게 나가니까 내 속만 썩지 마. 그리고 그 바람을 피워온 여자한테도 내게는 면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것도 해라. 변호사 비용은 제가 줄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건강만 생각하세요. 아이고,
뭔 일이야 이 남자들아. 바람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썩을 놈, 어떻게 그래.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나더라. 시어머님의 말대로 현재 남편을 괴롭히는 것은 그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니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이 쉽진 않아. 쉬운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준비했어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날 조용히 나를 불러주신 후 시어머님이 이번에 또 당신의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닌데 이혼하는 건데 그 돈 못 받아요. 받아. 그놈이 그랬잖아. 나 죽으면 내가 가진 거 다 챙겨서 이혼한다고. 나 그 꼴은 절대 못 보겠다. 그놈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라며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명이 돈에 앞으로 돌려놓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시어머님은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는지 제가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당신도 당신의 재산을 정리하셨다고 해요. 저는 사실 시어머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어머님이 주신 통장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찍힌 돈이 무려 20억이 넘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재산이 있을 거라는 건 아마 남편도 모르고 있을 텐데 저는 액수가 크니 그 통장을 더 받을 수 없었어요. 내 시아버지가 먼저 가면서 남겨준 게 많아서 하나하나 시세 좋을 때 팔아서 니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 쓸모없게 됐다. 어머님, 아무래도 이 돈은 못 받아요. 받아. 죽기 전에 너한테 모든 것을 넘겨야 하고 나중에 시끄럽지 않기 위해 세금을 다 내고 떳떳하게 받아야 해.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넌 내 딸이고 은채도 있지 않니? 그리고 염치 없지만 나도. 눈 감기 전까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받아들였죠. 전에 말했잖아. 내가 주는 것 감사하고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을 하고 웃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엷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전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시어머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지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었고 시어머님도 우셨고 아직 어린아이도 따라 울고 눈물로 바다가 됐어요.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가장이 될 거라고요. 그날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남편은 저를 생각해봐 주는 것처럼 이혼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고 그러자 회사에서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는지 남편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와서 제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너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한 결과로 더욱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 내가 하자고 했는데 나는 먼저 소장본을 보내면 놀랄 것을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할까? 소장, 너한테만 보낸 거 아니야. 아마 곧 있으면 그 솜사탕한테도 상관이 있는 위자료 숫자를 건네줄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 여자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들었어. 근데 그게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 거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해봐. 그래, 해보자. 나는 빠를수록 더 좋아해. 어차피 너랑 안 살 건데, 뭘 소송해? 그냥 합의 이혼하자. 내가 약속한 대로 양육비는 줄게. 저는 뻔뻔한 남편 놈의 태도에 얼씨구나 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딴 소리 할까봐 각서도 받기로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저는 상간녀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나중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랑 재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쯤 되면 사랑꾼도 그런 사랑꾼이 없었어요. 쿨하게 그러라고 했네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예상했던 대로 제가 승소하여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혼까지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게 되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어서 막막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남편은 발인 전에 상간녀와 함께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동안 장례를 치른 나에게 이혼했는데 왜 여기 있냐? 관계없는 사람은 나가 라며 내쫓았고 그때처럼 처음으로 이럴 줄 알았다면 이혼을 조금만 늦게 했어도 후회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 밖에서 한참 동안 울다가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김옥부님, 며느리가 아니라니요. 그래서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김옥부님의 의뢰로 일하는 최명호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호사의 등장으로 인해 놀라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큰 소리로 변호사가 어디서 나왔냐며 묻고 변호사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오빠네 엄마 정말 돈이 많네.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 부장급이 넘어서야 할 것 같아. 내가 했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다고 이런 기회가 올 줄 알았다고. 와, 오빠. 그러면 우리 이제 결혼해야겠네요. 아니죠. 우리는 우선 혼인신고부터 할까요? 걱정 마세요, 오빠. 도망가지 않으니까 저가 평생 돌보겠어요. 변호사님이요. 근데 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는 이제 우리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엄마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모두 안민정에게 상속하셨어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안민정 이름으로 새로 만든 계좌 이체도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자식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린가요? 엄마께서는 여러분의 자식이 연예인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소녀분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하지만 그 여자는 남자인 것을 알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우리 법으로 진행됐으니 이미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의사를 밝혔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증여를 한 증서도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곧 삶아버릴 생각인 거죠? 제게 복수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올바르게 말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돈이 모두 사라져도 어머니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가식을 피우지 마세요. 당신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제가 당신에게 말했듯이 이혼 서류를 담는 듯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다 해버리세요. 어머니의 아이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남편은 아니라 그 사람은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제 옷자락을 붙잡고 생선을 썼습니다. 제 딸이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추태도 저런 추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땡전 한 푼 없는 그놈과는 더 볼 일 없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상복을 벗고 안에 입고 있던 요상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러자 목누와 그 여자 이름을 불러도 저런 인간을 그토록 사랑한 자가 너무 싫어했답니다. 그놈은 부모도 잃고 돈도 잃고 믿었던 여자한테도 버렸다가 저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었어요. 하지만 더는 그 인간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어머님의 아들이라 해도 그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발이 나는 남편이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며 심하게 탄원했지만 그것이 정말 너무 싫었어요. 민정아, 아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다니까 우리 엄마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한테도 잘할 거고 은채한테도 잘할 거야. 은채,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이미 아빠 없이 키웠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집에 잘 오지도 않았잖아. 그거야 일 핑계 대지 마. 솜사탕이랑 달콤한 시간 보내느라 우린 뒷전이었던 거 내가 몰라.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응, 우리 좋았던 때도 많잖아. 그래, 그랬지.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돼. 어머니께서 아들이 나에게 한 푼도 안 주셨을 것이라 생각하겠죠. 더 이상 치사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참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남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싫었지만 시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싫더라도 참았어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문자 한 통을 보내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를 보낼 수 없는 곳에 계신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예약 문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 계시다는 것도 모르시고 저에게 서프라이즈일 거라며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집에 오면 맛있는 저녁을 해주시겠다고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문자를 받으면서 눈물이 날지 그 맛있는 저녁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슴이 찢기듯 아팠었어요. 그 후 몇 차례 예약 문자가 날아왔고 그동안은 시어머니 생각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돌볼 사람이 없는 딸이 있어서 힘내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기는 했지만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며 저를 괴롭혔고 마침내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법적으로 그 사람이 제 딸과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부탁을 했을 때 남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며 언제든 함께 다시 시작하여 가정을 지켜나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누가 모를까요? 돈 때문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알겠지요. 그러므로 불결의 일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딸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후에 그 근처에서 꽃에 대한 관심이 생겨 화원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꽃을 보면 곱고 인자하셨던 시어머니가 떠오르면서 저는 미소가 지어지며 꽃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집은 생각보다 부지런히 해야 하고 공부할 점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공부도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움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시며 좋아하실 시어머님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름 입소문이 나서 손님도 제법 많아요. 제가 원래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또한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인지라 그런 듯해서 내일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늘 외롭고 상처만 가득한 저였는데 이제는 딸 하나하나와의 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딸도 원래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아서인지 지금까지는 아빠를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제 마음으로는 평생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인생이 그런가 봅니다. 원래 롤러코스터란 없잖아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다가 행복했다가 괴로웠다가 이젠 하도 어지러워서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가게와 집을 얻기 위해 쓴 돈은 빼고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나중에 우리 딸이 시집갈 때나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더 멋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도 누구보다 더 그래주길 원하셨을 어머님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아지게 해준 친엄마에게도 감사하며 이렇게 용감하게 사는 두 번째 엄마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거기서 아프지 않으시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진 전 남편과 다시 어떻게든 연락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이 반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머님의 마음이 편해지실 텐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꽤 긴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께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래요.